웬만한 노트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인스펙팅룸의 별남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, 바로 아이폰 11에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볼 시간을 가질 텐데, 자, 그러면 따라오시죠. 자, 먼저 그러면은 USB Type-C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수 없겠죠. 요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고 영상인데, 자, 먼저 USB-C가 이게 왜 화제가 됐냐. 원래 아이폰은 라이트닝 케이블이라는 표준을 쓰고 있죠. 애플에서도 공식적으로 2020년까지는 자기들도 USB Type-C를 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커버리 화면에서의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. 이게 원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딴딴딴딴 이런 모양이 들어가 있었는데, 이번에 좀 더 평면적인 일자 케이블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자, 많은 매체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아이폰 11은 USB Type-C를 쓰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Type-C의 장점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Type-C는 양방향 케이블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원을 주고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데이터 전송률입니다. 일단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경우는 최대로 480Mbps를 전송해주는 반면에 타입C 같은 경우는 무려 10GBps의 양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전력입니다. 이 전력이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12W를 전송할 수 있는 반면에 USB Type-C 같은 경우는 100W까지 지원을 한다고 해요. 이 100W면은 웬만한 노트북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입니다. 타입C 같은 경우는 영상 출력이나 오디오 출력 같은 게 같이 한 번에 되어 있는 통합형 단자예요. 그러니까 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원에 영상에 오디오까지도 넣을 수 있는 차세대 표준입니다. 그래서 타입C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입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카메라입니다.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애플은 이번에 트리플 렌즈를 사용하려고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일단 카메라가 3개 들어간다는 말인데요. 카메라 3개 들어가는 건 요새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죠. LG 거나 삼성 거에서도. 근데 문제는 뭐냐? 이 카메라의 배치인데요. 카메라의 배치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형의 모양이 마치 천진반의 눈 같습니다. 굉장히 극혐이죠. 아무튼 그거 아니면은 그 토이스토리 나온 눈깔 3개 나와 있는 그 인형 아시죠? 그런 거 같이 생겼어요.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.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별로예요. 물론 우리가 또 나오면 좋다고 사겠지만은 만약 이 디자인이 확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. 거기다가 플러스로 카톡튀까지도 사각형으로 이 프레임으로 나와 있다고 해요.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 업체에서 렌더링 그리고 기타 등등 사진들이 도는 결과 이런 카메라 카톡튀에다가 이런 삼각 렌즈 굉장히 여러모로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. 하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요. 이번에는 나이트 모드라는 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나온 정보에 의하면은 굉장히 유력하다고 해요. 이 나이트 모드란 말 그대로 굉장히 어두운 환경이거나 저조도인 환경에서 자동적으로 사진이 좀 더 선명하고 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드인데요. 현재 픽셀 3에도 들어가 있는 모드이기도 하고요. 애플이 이번에 이거를 도입한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모로 되게 유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개인적으로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. 제가 어두운 곳을 찍는다고 해서 조리값이 낮은 무슨 DSLR을 들고 가서 찍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환경에서 사진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여러모로 무척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애플 펜슬의 지원 가능성입니다. 지금 애플 펜슬이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는 사용이 가능하죠. 하지만 아이폰에는 사용이 안 됐었는데요. 이번 하반기에 나올 신작 아이폰 11에는 이게 적용될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. 사진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아이폰 XS Max 같은 것처럼 굉장히 큰 아이폰에서는 펜슬의 사용도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쓰는 사람이든 안 쓰는 사람이든 내 원래 디바이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애플 펜슬을 쓸 수 있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.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저명한 밍치코우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죠. 이 사람이 거의 모든 애플 리크를 발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아무튼 이 사람이
적중률이 거의 90%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. 이 사람에 의하면은 다음 신작은 전작보다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약 10%에서 15% 정도, 그리고 XS Max 같은 경우는 20%에서 25% 정도 상향된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. 거의 4000mAh가 넘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모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거의 역대 최대 사이즈가 될 것으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5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실 바로 출시일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애플 팬이라면은 9월 달에 애플이 WDC를 개최하는 건 알고 계시죠? 그때 모두 신작 발표를 하는데, 이번에 저명한 매체에서 예측하기를 이번 애플 제품 출시일은 9월 넷째 주가 될 가능성이 무척 농후하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어떠셨나요? 이제 곧 있으면 출시할 예정인 아이폰 11 3달만 있으면 출시하죠? 자, 모두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은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모두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.